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셨죠? 누군가에게 괜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는 그 사람의 반응을 몰래 살펴보던 기억. 그 질문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박선의 전문가입니다. 여자는 하고 싶은 남자에게만 특정한 질문을 건넵니다. 그것도 은근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의도는 꽤나 분명하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이 진짜 끌리는 남자에게만 건네는 8가지의 아주 특별한 질문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질문 안에 숨겨진 심리와 욕망, 그리고 관계를 시작하는 신호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오늘 밤 뭐해요? 직접 말 못해 던지는 은밀한 초대장. 오늘 밤 뭐해요? 이 한마디 속에는 말로 다 담지 못한 수많은 감정과 상상이 숨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 질문을 던질 때 단순한 호기심이나 심심함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 속엔 당신이 보고 싶다는 마음, 함께 있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은밀한 기대가 담겨 있죠. 서울에 사는 53세의 김모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끌리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두어 번의 식사, 몇 차례의 메시지. 하지만 결정적인 한 걸음은 쉽게 내딛지 못하던 어느 날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뭐해요? 표현은 가볍지만 마음은 떨렸고 손끝은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그 한 문장이 곧 은밀한 초대장이었으니까요. 이 나이쯤 되면 돌려 말하는 법도 감정을 감추는 법도 익숙해집니다. 직설적인 표현보다 여운을 남기는 한마디가 더 깊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 오늘 밤이라는 시간대는 단순한 하루의 일부가 아니라 이성 간의 관계에서 특별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남성은 그 의미를 모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 말을 꺼냈다면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하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고 있는 것이죠. 여성의 욕망은 대개 말보다 눈빛, 행동, 이런 질문 하나로 드러납니다. 그것도 자신이 진짜 끌리는 남자에게만요. 괜히 오늘 밤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그 말 안에 혼자 있고 싶지 않다. 당신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은근한 제안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보낸 적 있으신가요? 그 짧은 말 한 줄이 누군가의 밤을 얼마나 달궜는지 아마 둘만 알고 있을 겁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갈 건데 사실은 같이 있고 싶은 유혹. 혼자 영화 보러 갈 건데 그냥 가기 아쉽네요. 이 말은 겉으론 가볍고 일상적인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분명한 유혹의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말을 할 땐 혼자라는 단어 뒤에 사실은 당신과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죠. 55세의 이모 여사는 직장에서 만난 한 남성과 대화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툭 던졌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그 영화 개봉했더라고요. 혼자라도 보고 와야죠. 그러자 남성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같이 볼까요?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 눈치가 있네. 이건 단순한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감정선이 닿는 순간이었죠. 사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처음처럼 뜨겁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서로를 떠보는 심리전도 유혹도 더 섬세하고 깊어집니다. 혼자 갈 거예요라는 말 속엔 당신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은근한 바람,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마음이 있나요? 라는 조심스러운 탐색이 들어있죠. 또한 영화라는 소재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두운 공간,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가능성, 그리고 영화를 핑계 삼아 이어지는 식사나 산책까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도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저 잘 다녀오세요라고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라는 답장을 보내보고 싶으신가요? 혼자서 보는 영화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설레는 이유. 그건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이 사람과 오늘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3. 여자한테 인기 많죠? 질투 속에 숨겨진 소유욕의 고백. 여자한테 인기 많죠? 이 말은 겉으론 장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질투, 경계심, 관심, 그리고 어쩌면 가장 은밀한 감정, 소유욕이죠. 경기도에 사는 49세 이모 씨는 요즘 자주 연락하는 남성에게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 유머 감각도 있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그 남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툭 내뱉었답니다.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냥 안 놔둘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그 말 뒤에는 이런 속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혹시 나 말고도 연락하는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내 앞에서 웃고 있지만 다른 여자한테도 이렇게 웃는 건 아닐까? 이 나이쯤 되면 사랑을 쉽게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음의 진심을 살짝 내보이곤 하죠. 자신도 모르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스며든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잘 압니다. 진짜 매력 있는 남자는 주변에 늘 누군가가 맴돈다는 걸요. 그래서 더 경계하게 되고 더 마음이 쓰이게 되고 무심한 듯한 이 질문 하나로 그 남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해요라고 당황하며 웃는 남자, 혹은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라며 진지하게 답하는 남자. 그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서 여성은 이 사람 믿어도 될까? 를 판단합니다. 결국 이 질문은 당신을 알고 싶다가 아니라 당신을 갖고 싶다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엔 여자의 자존심도 그리 만만하진 않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눈빛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안에 숨은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4. 원래 그렇게 잘 웃어요? 나한테만 보여주는 미소, 설렘의 증거 원래 그렇게 잘 웃어요? 이 말은 한 여성의 눈에 한 남자가 꽤 깊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의 웃음이 자꾸만 눈에 밟히고 그 웃음이 나만을 향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녀는 이렇게 묻고 싶어지죠. 대구에 사는 56세 박 여사님은 자주 가는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의 웃음이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모두에게 다정한 성격인 줄 알았지만 유독 자신 앞에서만 눈가에 주름이 깊게 지는 웃음을 지을 때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간질간질해졌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심한 듯 이렇게 물었죠. 원래 그렇게 잘 웃어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그 웃음 혹시 나한테만 준 거예요? 라는 작은 기대와 큰 설렘이 담긴 질문입니다. 웃음은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가장 은근한 신호입니다. 말보다 빠르고 손보다 가볍고 때론 눈빛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요. 특히 남자가 여자의 말에 진심으로 웃어줄 때 그 순간은 여성에게 확실한 인상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여성이 확인하고 싶은 건 당신의 미소가 진심인가요? 그리고 그 진심이 나를 향한 건가요?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웃음 하나로 밤새 뒤척일 수 있고 몇 날 며칠을 설레며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남성은 종종 모르죠. 자신의 가벼운 웃음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미소에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걸까? 그 고민 속에 이미 마음은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사친 많아요? 안전한 남자인지 위험한 남자인지 떠보는 심리. 여사친 많아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말을 꺼낼 땐 그 남자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가 가능할지를 떠보는 심리 싸움이 시작된 거죠. 서울에 사는 50세 김 여사님은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통화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꺼냈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여사친도 많죠?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고 해요. 사실 그 남자의 다정함이 좋으면서도 그 다정함이 나만을 향한 게 아니라면 어쩌나 싶었던 거죠. 중년의 이성관계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특히 여사친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어떤 이성과의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척도이기도 하니까요. 너무 많으면 불안하고 너무 없으면 어딘가 꽉 막힌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여성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 남자의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안전한 남자인지 아니면 언제든 넘을 수 있는 선을 가진 남자인지, 그리고 나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하는지 아니면 모든 여성에게 친절한 습관적인 다정남인지도 알고 싶은 거예요. 여사친이 많은 남자는
분명 매력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왜냐면 그가 어느 순간 다른 여사친과의 경계를 넘을지 아니면 나를 그저 또 하나의 여사친으로 볼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남성은 긴장합니다. 그 긴장 속에서 나오는 대답이 곧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라는 말이 진심인지 가끔 연락은 하는 정도예요가 어떤 의미인지 여성은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디쯤 있는 사람인가요? 그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받은 적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경계하면서도 이미 끌리고 있었을 겁니다. 6.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욕망과 공백을 가늠하는 은근한 탐색.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이 질문은 겉으론 담백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관계에 대한 갈망과 공백의 깊이를 재보려는 상당히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질문을 꺼낼 땐 상대의 심리 상태와 욕망의 농도를 가늠하고 있는 거죠. 부산에 사는 58세 최 여사님은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성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무심하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혹시 마지막 연애는 언제쯤이었어요? 표정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엔 이미 여러 생각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래 연애를 안 했다면 이제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타이밍일 수도 있고 혹은 아물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최근에 누군가와 만났다면 그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여성은 이 질문을 통해 이 남자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확인하고 싶어 하죠. 또한 이 질문은 그의 성적 욕망에 대한 탐색이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의 남녀 관계에서 공백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그만큼 쌓여있는 욕망의 깊이를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오랜 시간 혼자였던 남자라면 그만큼 누군가와의 밀도 있는 관계를 갈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동시에 조심스러운 칼날입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답변은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가볍게 넘기는 태도는 진심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의 마지막 연애가 떠오르며 잠시 말을 멈췄던 기억이 있진 않으신가요? 결국 이 질문은 나와 당신 사이에 지금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있나요? 그걸 묻는 은근한 탐색이자 조용한 초대장입니다. 7.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미래의 침실까지 상상하는 현실 점검.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하는 쪽은 대개 순간 멈칫합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한 가족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까지 상상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경기도에 사는 52세장 여사님은 가끔 저녁을 함께하는 남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슬며시 이런 질문을 꺼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왜 그걸 궁금해하는지 단번에 눈치챈 눈빛이었죠. 중년의 이성관계는 달콤한 상상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활 배경이 얼마나 어울릴 수 있는지도 이미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죠. 특히 같이 산다는 말 속에는 함께할 미래의 공간, 즉 사적인 영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공간 안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지금 상상하고 있는 로맨틱한 가능성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여성은 이 질문을 통해 내가 이 사람과 좀 더 가까워졌을 때 과연 둘만의 시간이 가능할까? 그가 어떤 책임과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일까? 그걸 조심스레 떠보는 겁니다. 또한 이건 감정의 속도를 조율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앞서가지만 현실이 따라와주지 않으면 결국 상처로 남는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 속에는 당신과 나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라는 매우 은밀한 의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 공간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이 관계의 다음 장면이 결정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와의 미래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상상 속에 두 사람만의 공간이 떠올랐다면 아마도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8. 예전에 결혼했어요?
과거를 통해 욕망과 책임감을 떠보는 질문. 예전에 결혼했어요? 이 질문은 중년의 연애에서 절대 가볍게 묻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그 사람의 현재를 파악하고 나아가 미래의 가능성까지 가늠해보는 상당히 민감하고도 복합적인 탐색이죠. 전북에 사는 54세 김 여사님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남자의 태도는 다정했고 대화도 잘 통했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결혼한 적 있으세요? 그 순간 그 남자의 표정이 잠시 굳었고 곧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이 질문은 사실 상대의 책임감과 과거의 관계 방식을 떠보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내와 현실을 알게 되기 마련이고 그 경험이 지금의 성격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줬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욕망이 아직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의 결혼, 그리고 그 이후의 공백 속에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욕망이 지금은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또한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라면 다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만남은 단순한 설렘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과거는 곧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 역시 두렵습니다. 괜히 아픈 기억을 건드릴까 혹은 너무 빨리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도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꼭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올라왔나요? 어쩌면 그건 사랑보다 더 깊은 신뢰에 대한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따라오며 어떤 감정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과거에 이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살짝 떠보듯 던졌던 경험은요? 중년의 연애는 단순히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경험이 녹아든 감정, 현실을 가늠하는 계산,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8가지 질문은 그저 말을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서 마음과 욕망, 책임감과 설렘이 교차하는 정교한 심리적 대화였습니다. 오늘 밤 뭐 해요? 처럼 은밀한 초대장을 건네는 순간도 있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처럼 미래의 현실을 조용히 점검하는 질문도 있었죠. 이 모든 질문은 결국 당신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를 묻는 다층적인 신호였던 겁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시작하는 방식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조금 더 깊어질 뿐이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또는 여러분만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